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4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아주 획기적인 합의를 내어놓았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라고 하면은 보통 SCM으로 불리는데 이번이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즉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온 성명서에 명시된 이 내용은 사실상 미국이 핵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김정은이 핵을 쏘면은 확실하게 김정은 정권을 끝장내겠다 하는 걸 문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강경한 표현이 외교 문서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핵을 쏘면은 김정은 정권 종말, 핵 쏘면 김정은 정권 종말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점증하고 있는 자위적 핵무장론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는 핵 대 핵의 균형을 한반도에서 맞춰야 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흔히 핵우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이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사실상 전략적으로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직접 한국군에 넘겨주지는 않지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한국의 핵무기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번에 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합의문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른바 핵우산 운용 훈련을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이걸 흔히 전략무기라고 합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만은 핵무기란 뜻입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의 버금가도록 운영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전술핵 등 어떠한 핵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으로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 대응으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즉 김정은이가 핵을 쏘면은 너는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버지니아 알링턴에 있는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실시된 제54차 안보협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군 책임자는 SCM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 전력과 능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양 장관은 앞으로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나타내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확장 억제는 바로 핵우산입니다. 그러니까 핵우산, 북한을 핵으로 때리기 위한 그런 운용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핵공격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은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제는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핵과 관련된 것은 미국에서는 극도로 보완에 붙여가지고 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펴서나 이제는 그런 단계를 넘었다는 뜻입니다. 이종섭 장관은 미 전략자산을, 전략자산이라면 핵무기입니다. 핵미사일.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에 준하도록 운용하기로 했다고 따로 밝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시 배치하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전략자산이라고 하면은 핵무기를 쏠 수 있는 잠수함 탑재 미사일, 그러니까 핵잠수함,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한반도 근해에 상시 배치하겠다, 또는 핵무기를 운반하는 B-52 폭격기를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공동성명에서 두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 즉 핵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등을 적시적이고 타이밍 맞게, 그리고 조율된 방식으로, 미리 합의된 방식으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 및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그리고 한국형 삼축 체제 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두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산하에 한미 미사일 대응 정책협의체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 공동연구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하면서 두 장관은 내년이 정전협정체결 70주년임을 상기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정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키로 했습니다.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은 이게 외교적 표현인데,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핵 미사일을 상시적으로 또는 즉시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적, 이건 전술핵을 말합니다. 전략적 핵과 전술핵이 다르죠. 비전략 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표현이 근사합니다. 오스틴 장관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푸틴에 대한 경고로도 보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밀리니까 전술핵을 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적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멸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을 재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연합 연습과 연계해가지고 대규모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다시 실시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강화 추진에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장관은 한미 양국은 한미일 안보회의 등 정례 안보회의 체제를 통해 3자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이가
뭐 한마디 하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종섭 장관은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능력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진전된 비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전술핵 등 어떠한 핵 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으로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문구는 아주 유례가 없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북한의 핵 사용을 강하게 억제하기 위한 경고 메시지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이가 어떻게 나오느냐. 김정은이가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우리는 저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핵 보유국이니까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하고 협상하려면 앞으로 핵 폐기 같은 거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좀 줄여줄 테니까 군축 협상 정도 하자. 이렇게 나오려고 저렇게 막 쏘아대어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7천만 달러 어치의 핵미사일을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각으로는 그게 터무니없는 돈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김정은이는 북한 주민을 굶겨서 배고프게 해야 통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 굶겨 죽이더라도 핵무기만 갖고 있으면은 결국은 종국적으로 대한민국을 쓸어버리고 적과 통일할 수 있다 하는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력에서, 경제력에서 북한의 약 100배나 되는 이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미국에 의존해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좀 비굴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나마 나아진 것은 문재인 정권이었으면 지금쯤 한미일 이런 동맹체제에 의한 대북 억지력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아주 괴상한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그 속성은 김정은의 부하였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그래도 이런 핵을 쓰면은 김정은 너는 끝장난다. 핵 쓰면 김정은 너 죽어. 아니면 핵 쓰면 너를 죽이겠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권 교체의 보람을 느낍니다. 다만 국민 여론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대북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여론이 오늘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분별력이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까지 윤석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